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차 엠블럼 꼭 바꿔야 하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를 주행하다 보면 현대 기아차 중에 유독 기아차 엠블럼을 바꾼 차량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과거 기아자동차의 K마크를 본딴 엠블럼과 튜닝 및 신차 예상도로 유명한 브렌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기아차를 타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단 한 번도 이 엠블렘이 쪽팔린다던가 불만족스럽다던가 한 적은 없었는데, 인터넷 기사에서는 이상하게 KIA 스펠링 그대로를 사용한 엠블럼에 대해 성의가 없고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기아차 엠블럼 변경이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기업의 경영 목적은 이윤 창출이고, 이는 곧 기아차에게 있어서 판매 실적이겠죠. 그러니까 과연 엠블럼 변경이 판매 실적 증대에 도움이 되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엠블럼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스팅어는 기아차가 고심 끝에 국내에서만 엠블럼을 바꿔 달고 나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엠블럼을 바꿔 달았던 한국 시장에서는 판매 실적이 좋지 않은데, 기아차 로고가 그대로 박힌 해외에서 오히려 호평을 받고 있고 판매 실적도 좋습니다. 최근 출시된 텔루라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텔루라이드 실적이 너무나도 좋아서 2019년 상반기 영업이익 폭증이 텔루라이드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북미에서는 기아의 KIA가 Killed in Action, 즉 전사자를 뜻하는 용어와 동일해서 어감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북미 시장에서는 디자인과 상품성의 강화로 기아차의 아이덴티티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아차 엠블럼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K7 프리미어는 신차급 디자인 변화로 동급의 그랜저를 따돌리며 7월 판매 실적이 8,173대에 달합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이 차량을 구매한 이유가 상품성과 디자인 등에 매료된 것이지 엠블럼이라는 요소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매를 망설이지는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엠블럼도 구매 시에 고려하는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과거 K5 1세대와 스포티지 R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은 디자인의 혁신 때문이었고, 그 당시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극찬을 하며 잊지 못하고 있을 뿐, 그 차의 엠블럼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과거의 세단과 SUV 차량의 프리미엄의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서 오피러스와 모하비에 별도의 엠블렘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형 엠블렘은 더 이상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단순한 엠블럼 변경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홈페이지, 자동차 관련 브로셔, 공장과 판매처 등을 바꾸기 위해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엠블럼을 바꾸는 것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만큼이나 수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제네시스처럼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기아자동차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놓을 계획은 없습니다. 스팅어 공기 흡입구의 마세라티 엠블렘을 합성하거나 셀토스 보닛의 레인지로버처럼 스펠링을 합성하는 것은 단순히 재미로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프리미엄 수입차 엠블럼을 국산 차량, 그것도 고급 브랜드가 아닌 차량에 합성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전에 장진택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기아차가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엠블럼을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엠블럼 자체가 판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그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